예,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신 검찰 관계자분들 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데 참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78년 동안 역사를 가진 검찰이 이제 해체하는 정보조직법이 통과돼서 아마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범죄 척결 그리고 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범죄자 중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바람에 지금 검찰이 해체 위기에 빠졌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년 동안이라도 본연의 역할 성실히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게 저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배제 그리고 직접 수사권 박탈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2년 7월부터 이 정부 합동수사단을 운영을 해서 최근에 대구지검에서도 캄보디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수사해서 7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요. 또 서울 동부지검에서도 최근에 정부 합수단에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이런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8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수사 지휘권과 온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최근의 이런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것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 고검장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이후에 일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그 사건의 피해자, 고소 고발인, 또 변호인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정말 이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서 이제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보안 수사권까지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봐도요. 지금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매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는 건수가 연간 한 14,000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송치된 사건 수가 2021년 25,000건, 22년 35,000건, 2023년 39,000건, 2024년에 47,000건 계속 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송치된 사건 중에서 결국 기소된 사건이 2021년 528건 이렇게 있다가 지금 2022년에 944건, 2023년에 1,054건, 그리고 작년에 1,086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서 이 고소고발 사건 그냥 각하 처리, 이송 처리, 무혐의 처리 그렇게 해버리고 사건을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의 신청 통해서 검찰에 넘어와가지고 기소하는 사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약 9만 건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해왔던 통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기소만 해라. 이것은 정말 어폐가 있는 말이죠. 기소를 하려면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요. 범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진범이 누군지 경찰에서 송치한 것과 다른 결론이 확인되면 다시 수사해서 진정한 범죄자가 누구인지 가리고 억울한 범죄자가 누구인지 빼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검장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기소권뿐만 아니고 당연히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경찰에서도 예기치 못한 어떤 결론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는 필수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는 열흘 정도 구속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속해가지고 현장 검증 같은 것 거치고 하면은 한 열흘 정도 시간 금방 가죠. 그런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기에 다른 진범, 공범이 또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한 다음에 양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구속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한다고 내려보낼 경우에 경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구속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검찰에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 해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제로 실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간과한 채 일단 1년 뒤에 하고 보자. 이렇게 지금 국회가 무책임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도 정말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악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 고검장님 입장에서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에서의 불송치 사건이 상당히 부실하게 처리가 돼서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는 바가 있고요. 또 기소를 담당하게 된 검사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또 사건 처리의 완결성도 높이고 또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검사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기속력이 없는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범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내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는 또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유지가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또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 제도 개선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